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3학년,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시라면 내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함께 읽고 싶은 책, 아이의 독서력을 올리는 좋은 책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고 있는 책방지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철학 박사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 논술 선생님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열혈 독자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추천하려고 저희가 꽤 많은 책들을 찾았죠. 사실 저는 그 고양이가 주인공인 책은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특히 그 고양이에게 너무 많은 능력을 주는 책은 무조건 걸러요. 고양이가 너무 유행이라고 할까? 그 우리 논술 교습소에 다니는 4학년 남자한테 고양이 책 중에서 제일 재밌는 책이 뭐냐고 물었더니 100번 산 고양이 백고 선생 시리즈를 얘기하더라고요. 고양이 책은 거의 시리즈예요. 그래서 약간 시리즈는 저는 거부감이 들어요. 그 다양한 책을 읽을 기회를 뺏는 것 같은 느낌? 저도 아이가 처음 글책으로 넘어갈 때 고양이 책을 좋아해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사줬거든요. 그런데 지니쌤 말씀처럼 계속 같은 이야기만 보니까 틈틈이 다른 책을 끼워주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책 주제를 듣고 저도 아이한테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제주도로 간 전설의 고양이 탐정 시리즈랑 그리고 양 작가의 상담소, 깜냥 이렇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확실히 고양이는 시리즈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잘 팔리는 동화책은 두 가지예요. 정말 웃긴 거, 애들이 막 정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정말 재밌어하는 책. 아니면 그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어른들도 정말 이거 내가 소장해야겠다 하는 그런 책이요. 재미에 포커스를 맞춘 책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시리즈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시리즈가 1권부터 10권까지 나왔다 치면 이제 10권부터는 그런 재미는 좀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시리즈도 너무 길게 나오지 않는 게 좋은데 애들은 또 하나에 꽂히면 계속 읽으니까 그런데 아이들도 읽다가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처음 몇 권까지 나올 때는 애들이 좋아하는데 계속 읽다 보면 주인공만 바뀌고 전개 방식이나 내용이 똑같거든요. 애들도 뭐 독후감 쓰기 싫어해요. 뭐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애들도 그냥 새로 생각하거나 느낀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똑같은 거 왜 읽었어? 그러면 그냥 읽던 시리즈니까 새로 나와서 또 읽었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책방에서 전청당 엄청 많이 찾는데 저도 애들이 하도 재밌다고 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6권 넘어가면서부터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이렇게 옛날 얘기랑 막 섞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읽었던 시리즈 중에서는 스무고개 탐정은 참 재밌었어요. 매 권마다 내용이 되게 알차고 되게 계속 새롭다는 느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이 시리즈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스무고개 탐정이었어요. 네, 많고 많은 시리즈는 우리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은 단행본 중에서 고양이를 소재로 한 동화책 5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이와 왕, 강남사장님, 오늘 넌 최고의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섬, 미라가 된 고양이까지 고양이가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제각각 다양한 소재와 시점, 사건들이 또 펼쳐지죠. 네, 처음 소개할 책은 고양이와 왕, 그중에서도 무슨 일을 하지? 라는 편입니다. 이 책은 2021년 키다리 출판사를 통해 국내에 출간되었고 닉 샤렛 작가가 그 그림을 모두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1권, 2권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구분을 할까 말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건 좀 재밌으니까 소개해보자. 네, 그래서 그림이 또 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게 또 자연스럽고 그림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현숙쌤이 간단히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고양이와 왕은 우리나라의 2권의 시리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1권이 고양이와 왕이고 2권이 고양이와 왕 무슨 일을 하지입니다. 커다란 성에 살고 있는 왕의 일을 잘하는 왕과 친한 친구인 말은 못하지만 글씨를 잘 쓰고 요리를 잘하는 고양이가 나오는 동화책입니다. 어느 날 불을 내뿜는 용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성이 불타버리고 고양이와 왕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고양이와 관련된 책을 10권 넘게 보고 있을 때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해서 읽게 됐거든요. 읽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아이한테 바로 추천해
추천해줬습니다. 네, 저도 되게 재미있게 술술 읽히더라고요. 네, 저도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닉 샤렛 작가는 영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림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읽었던 친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동화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클린 윌슨 작가와 함께 협업해서 그림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시공 주니어 2단계 시리즈 집에 좀 전집으로 이렇게 많이 네네. 있는 집들이 있는데 제클린 윌슨 책 진짜 많거든요. 뭐 잠옷 파티, 엄마 돌보기, 고민의 방, 내 이름은 에이프릴, 난 작가가 될 거야. 뭐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얘기 나눌 미라가 된 고양이도 이 두 분이 협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책 소개해 줄 때 저는 그 책이 재미있으면 작가의 다른 책도 찾아서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자신이 아는 작가니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다양한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고양이와 왕 무슨 일을 하지 이 책을 읽으면서 직업 찾기 또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이런 내용이 연결돼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이들 학교에서 매번 꿈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 발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책에서 고양이가 처음에는 왕이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막 직업을 찾거든요. 그런데 왕의 습관이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게 또 현실에서는 또 잘 안 맞아요. 그런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네,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저랑 현숙 쌤만 너무 신나게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니 쌤은 고양이와 왕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이런 스타일의 책 이제 어린이들은 무조건 좋아하죠. 이제 내용도 재밌고 뭐 그림 자체가 이제 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제가 읽기에는 책이 좀 잘 안 읽혔어요. 그 이유는 명조체가 아니어서요. 아, 명조체가 아니어서. 네, 우리 글쓰기 모임 할 때 꼭 명조체로 안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평범하지 않은 다른 글자체로 글을 주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게 잘 안 읽혀가지고 명조체로 다 바꿔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좀 잘 안 읽혔나 봐요. 근데 이제 고딕체 싫어하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죠. 사파도 너무 많아서 좀 제 입장에선 정신이 없고 그런데 또 애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사실 저의 딜레마입니다. 아, 저랑 현수쌤은 좀 아이들 성향인가 맞아요. 봐요. 네. 이게 시각적으로 이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다 고딕체 쓰거든요. 네, 명조체는 이제 가독성이 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쪽으로 더 익숙하신 분들은 명조차가 힘들고. 근데 또 이렇게 또 우리 지니쌤처럼 책을 워낙 많이 보셨던 분들은 고딕체가 힘들고. 근데 뭐 우리 아이들은 워낙 시각적인 자료와 만화책을 또 많이 보다 보니까 고딕체나 뭐 글자와 그림의 배치가 이렇게 막 달라져도 잘 읽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사실 명조체냐 아니냐보다는 이야기가 좀 산만하게 읽힌 부분이 있었어요. 중간에 퀴즈도 나오고 뭐 뭔가 그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래서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한테는 약간 좀 전체적으로 좀 산만한 느낌이었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그게 스타일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늙어서 그래요. 이게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재미, 흥미로 읽어줘야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진지한 책을 원한다 하면은 이 책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평소에 이런 진지한 책도 좋지만 재미있는 정말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도 읽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퀴즈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진짜 배꼽 빠지게 웃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랑 이 부분에서 한참을 같이 놀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못 찾고 아이가 찾았던 부분인데 책 속에 성에서 일하던 하인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깨알 재미를 놓치지 않는 작가의 유쾌함이 아주 돋보이는 책이죠. 네, 저희는 이제 책을 추천할 분 선택은 우리 독자분들의 네, 몫으로 남겨두고 아이들이랑 함께 뭐 시도해보는 거는 또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라는 소재의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의 최대 관심사죠. 유튜버. 네, 유튜버를 결합시킨 주인공이 나오는 강남 사장님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줄거리 소개해드릴게요. 강남 사장님은 바로 고양이입니다.
네, 요즘 고양이 유튜버도 정말 흔하죠. 사실 고양이가 유튜버라기보다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이 유튜버로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또 공감할 만한 소재이기도 해요. 다만 강남 사장님에서는 고양이가 사람인 집사 매니저를 고용을 하고 또 주도적으로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설정이 아주 재밌습니다. 네, 길고양이였다가 돈을 벌기 위해 유튜버가 되었다는 강남 사장님, 그리고 강남 아파트에 살다가 아빠 사업의 부도로 외곽의 빌라로 이사 왔지만 그 강남 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친구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스스로 철벽을 치는 지훈이라는 이 남자아이가 이제 집사 그리고 김 PD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여주는 다양한 또 유튜브의 현장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산업의 그 민낯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는 또 메시지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서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네, 그 고양이의 특성이나 습성 등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서 고양이를 좋아하고 키우는 친구들은 특별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나도 고양이 키우는데 이런 거 나도 해봤다 이런 공감, 아니면 나도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직접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진짜 꿀잼을 느낄 겁니다. 네, 그런 재미도 있지만 이 책은 또 중요한 어떤 메시지도 담고 있어서 추천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강남이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죠. 강남은 돈이 있는 곳, 그리고 유행의 첨단을 가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강남의 삶을 지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돈들을 쫓다가 결국은 중요한 것, 함께하는 행복을 놓치는 것을 이야기 속에서 잘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제가 책상에 고양이 책을 쫙 펼쳐놓고 읽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관심 보인 게 바로 이 책이었어요. 아이가 다 읽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보니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에 관심이 꽂혔어요. 지훈이 아빠가 정말 집으로 돌아왔을지 걱정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불안과 걱정이 많은 아이인데 또 책에서 그런 거를 캐치하더라고요. 이 강남 사장님 고양이가 이미 늙었잖아요. 이제 책에서는 인간의 나이로 환산해서 환갑잔치를 할 정도로요. 나이 든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 책을 읽으면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겠어요. 네, 이 책을 또 우리 주희쌤은 아이들과 또 읽으셨잖아요. 3학년, 4학년 친구들. 또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책을 함께 읽은 친구들 중에 이 책 싫어하는 친구들 아무도 못 봤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일단은 읽기만 하면 다 재밌어하는 책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이 책으로 인해서 책이 좋아졌다, 뭐 이런 친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좀 자연스럽다라는 게 제가 이 책의 큰 장점으로 생각했던 점입니다. 고양이가 아이와 대화하는데 이것조차도 되게 설득력 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눈을 가진 아이만이 고양이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설정들이 되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네, 그 공감의 주제도 또 메시지가 좀 여러 가지여서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길고양이의 삶도 얘기를 하고, 또 길고양이를 대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얘기를 하고, 또 유튜버가 마냥 또 환상적인 직업은 아니다. 그 이면에 또 민낯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얘기하면서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길고양이가 되었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만나볼까요? 네, 세 번째 책입니다. 오늘 넌 최고의 고양이. 네, 이 책은 지니쌤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런 최고의 고양이는 그 쓸모가 없어져서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는 고양이의 애투할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주인 할아버지에게 쓸모 있는 고양이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죠. 자신이 쥐를 잡지 못해도 버리지 않겠다는 인자한 주인의 확답도 얻었지만 쥐잡기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고양이가 되기 위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표지가 너무 잔잔하다. 네, 애들이 먼저 스스로 꺼내들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표지예요. 근데 굉장히 얇잖아요. 그거에 대해 큰 점수를 주더라고요. 네, 애들은 다 좋아해요. 표지를 따지긴 하지만 그래도 읽은 애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저보다 아이가 먼저 읽었던 책인데 아이는 이 책을 슬펐던 책이라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슬펐냐고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이 슬펐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불안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경계를 확 넓혀주고 싶다가도 자꾸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이제 친구랑 자전거 타는 걸 무척 좋아하는데 이제는 아파트 단지를 넘어서 대로를 건너서 공원까지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곳은 부모님이랑 같이 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안 된다고 이제 쉬는 날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친구랑 가고 싶다고. 그럴 때면 제 과도한 염려가 아이의 독립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더더욱 아이의 독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오늘런 최고의 고양이에 나오는 이 고양이는 이제 그래도 웃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쥐를 못 잡아요. 쥐가 뭐지? 막 이러잖아요. 이러다가 몇 번 실패하더니 본능적으로 쥐를 잡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 처음 쥐 잡기 대회에 나가서 4등을 해요. 그래서 잘하는 걸 찾고 꿈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쥐가 뭔지도 모르는데 쥐를 잡아서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니 또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길고양이 다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양이는 다 제각각이라고. 어느 것이 좋다는 게 아니라 너는 너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이 답이라는 길고양이가 하거든요. 또 에뚜알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기로 또 마음 먹고 도전을 하잖아요. 네, 할아버지는 또 여전히 예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지지자의 역할로 모습이 비춰지고요. 네, 아이들이 읽어도 좋지만 저는 또 엄마로서 나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꿈을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장년들도 정말 자기에게 맞는 일이 어떤 건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찾아 헤매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선 청소년 혹은 청년들도 한번 이렇게 읽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표지 보면 애들이 먼저 손이 가는 책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면 아주 좋은 또 메시지를 얻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런 최고의 고양이는 이제 고양이가 버려지고 난 이후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우리 다음에 얘기할 책 고양이 섬은 고양이가 버려지는 이후부터 나와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양이 섬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주희쌤이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고양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뉴스가 나오자 사람들은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고양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엄청 귀하게 대접받다가 한순간에 길고양이가 된 벨과 포크의 이야기이죠. 특히 벨은 다른 길고양이들을 되게 무시하고 자기가 길고양이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좀 다른 고양이들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길고양이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길고양이들의 대장이 다른 길고양이들을 버림받은 다른 길고양이들을 속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함께 찾아가려고 했던 고양이 섬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서 현실의 고양이 섬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코로나 시기가 연상됐어요. 그래서 출간일을 찾아봤는데 코로나가 발병되기 직전이더라고요. 네, 출간은 코로나 발병 전이었는데 우리는 또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또 책 속 상황이 되게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네, 같은 사람인데도 막 우리 코로나 걸리면 막 격리시키고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러고 거리두기 했는데 또 하물며 동물이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면 또 이들을 버리기는 또 더 쉬운 것이 그거 진짜 현실적인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예뻐하다가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시작부터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길고양이들이 또 모여있을 때 그게 하나의 인간 사회의 출소판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끌어가는 리더도 있고 또 남을 도와주는 고양이도 있고 또 반면에 자기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고양이 또 다른 고양이들을 인간에게 넘기는 그런 고양이도 있고요. 되게 참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작가가 노력을 한 것 같죠?
네, 그 재난을 다루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이런 고양이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인간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책에서는 특히 벨이라는 고양이의 변화 과정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집에서 곱게만 키워지다가 자기만 알고 코대 높은 고양이로 지내다가 길고양이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환골탈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성장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강남 사장님은 오히려 길고양이 시절을 겪다가 집고양이가 되어서 유튜버로 이제 입신양명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고양이 섬에서 벨은 자기만 알던 고양이에서 또 함께하는 길고양이가 되어서 함께하는 삶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 비교를 굉장히 우아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난 동네에 남아있는 길고양이들을 다루는 영상을 봤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이 책을 읽으니까 또 그 고양이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속에서 고양이들이 이제 고양이 섬을 찾아가는데 제발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그 고양이가 아주 예쁘기만 한 반려동물로 나오진 않아요. 그 인간 세상을 축소해 놓은 또 다른 사회가 있고 그 안에 제각각의 캐릭터가 있는 고양이들로 나와요. 가장 현실적인 고양이 책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추천책입니다. 미라가 된 고양이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현수님이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어쩌다 보니 제가 두 권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닉샤렛 작가가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미라가 된 고양이는 고양이가 딱 주인공은 아니에요. 베리티라는 여자아이가 나오고 메이블이라는 나이 든 고양이가 나와요. 이 메이블이란 고양이는 어렸을 때부터 베리티의 엄마가 키웠던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베리티는 그 죽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엄마처럼 고양이도 흙 속에 묻힐까봐 걱정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떠올려서 이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양이가 주인공은 아니라서 이 책을 추천할까 말까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반려동물을 오랫동안 키워온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읽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는 애묘인도 아니고 실제 애견인도 아니에요. 동물은 그냥 마당에 있어야 된다 이런 주의인데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고양이 책이 유행하고 있죠 지금. 근데 고양이가 다 귀엽고 예쁘고 고양이 키울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맞이하는 큰 사건이 누군가의 죽음인데 미라가 된 고양이에서는 고양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엄마의 죽음이 큰 상처였잖아요. 그 죽음의 연관으로 상처가 극복되고 어린아이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이 책이 사실 오늘 소개한 모든 책을 다 읽었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옷장에서 고양이를 미라로 만드는 그게 너무 상상이 되면서 그 악취도 막 나는 것 같고 저는 좀 힘들었지만 이런 또 의견들을 주시고 감상을 주시니까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우리 주희쌤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책이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나는 주인공 베리티가 학교에서 배운 걸 자신의 생활에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배움의 의미죠.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하면 다 지루하고 힘든 거, 그리고 자기의 실제 생활과는 좀 관계가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배운 걸 써먹는 그 베리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우면 공부가 되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좀 간접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죽음에 대한 태도인데요. 결국은 베리티가 그 고양이를 미라로 만든 건 이전에 경험했던 엄마의 죽음에 대한 어른들의 태도 때문인 거죠. 어른들이 죽음을 터부시하면 터부시할수록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이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고양이를 주제로 한 근데 주제는 고양이인데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네. 오늘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동화 추천 한 줄평 각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고양이와 왕, 한바탕 유쾌한 웃음을 주는 책. 강남 사장님, 강남보다 중요한 건 더불어 사는 삶이다. 네. 오늘 넌 최고의 고양이. 다른 사람을 위한 1등보다 나를 위한 값진 4등. 고양이 섬,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고양이 섬이다. 미라가 된 고양이,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네, 고양이 좋아하는 친구들 정말 많죠. 네, 흥미있는 책으로 즐거운 독서 시간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